아침에는 잠을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눈을 뜨면 출근 준비하기에도 바쁩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을 거르기 일수인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아침 식사를 꼭 먹을 것을 권합니다.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체중 조절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 식사, 우리의 빈속에 들어가는 첫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에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5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아침, 점심, 저녁 3끼 중 아침 공복 식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에 잠을 자서 가장 오랜 시간 위장이 비어있고 이때 위의 점막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직후 다른 음식을 바로 섭취하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 한 잔 꼭 마셔서 우리의 위를 달래주세요. 물 한 잔은 우리가 자는 동안 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위장장애, 변비, 담석증, 피부 건조, 면역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빠르게 수분 보충을 해줘야겠죠. 독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 500ml를 마신 실험 참가자들의 신진대사율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즉각적이며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물 한 잔으로 하면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다이어터들에게 물은 친구와도 같은 존재예요. 물 한 잔의 효과는 이뿐만 아닙니다. 혹시 아침 입냄새가 유독 심한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유 때문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면 중에는 위와 식도가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침 입냄새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침 물 한 잔으로 우리의 식도도 보호하고 입냄새도 없애주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 시작이 너무나도 힘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커피를 내려 마셔요. 빨리 잠에서 깨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니 당장 내일부터 고치셔야 해요. 커피에 든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예민해진 위벽을 자극해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염증은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간단한 음식물 섭취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신 후 커피를 마셔주세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밤새 우리 입안에는 각종 세균들이 자라나는데 그냥 물을 마시게 된다면 세균을 함께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을 마시기 싫다면 리스테린으로 가글을 하거나 최소 맹물 가글이라도 한 뒤에 물을 마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양배추. 아침 빈속의 위는 점막 염증이 심해집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위도 점막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 중인 구독자분들은 유독 새벽에 속쓰림이 심해지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어떨 때는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럴 때는 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를 아침에 드셔보세요. 양배추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지는 카베진유는 위궤양 치료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양배추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은 8.1g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식이섬유는 아침 공복감과 허기를 빠르게 해소해주고 아침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고 배변량을 증가시켜 변비나 대장암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다면 식사 초반에 먹어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겠어요. 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식사 초반에 먹으면 당, 콜레스테롤 등의 흡수를 저해시켜 당뇨병뿐 아니라 비만, 고지혈증 등을 관리하기 좋아요. 당뇨인들에게 잡곡밥과 채소류 섭취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익혔을 때 소화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식이섬유 섭취 목적으로 양배추를 드신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을 권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로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C 또한 풍부해 면역력 증진, 철분 흡수를 돕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가 함유되어 있어 일부 구독자분들의 경우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는 등 소화불량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양배추를 먹고 난 뒤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고 트림이 많이 난다면 섭취량을 줄여보세요. 셋째, 감자. 104세인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안 짚을 정도로 정정하신 김영석
교수님을 아시나요? 김영석 교수님은 40년째 같은 아침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장수 비결인 아침 식단 중에 하나가 바로 찐 감자인데요. 감자의 전분은 위산의 과다 분비로 생긴 위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인체 내 결합 조직의 생성을 보조하고 칼륨 및 비타민 B는 장과 소화기관의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는 몸속 염증 완화는 물론 화상, 고열, 편도선이나 기관지염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로부터 편도선 및 기관지염을 억제하기 위해 감자의 생즙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감자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을 검토한 결과 몸에 나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는 카보닐 형성을 억제하는 등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 노화 예방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감자즙을 피부에 발라 팩으로 이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 봐요. 항산화 효과는 물론 비타민 B,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등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정말 많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 어른들의 지혜란 참 대단하죠. 감자는 열량이 낮은 편이고 소화가 잘 돼 소화가 어려운 중년들이 먹기 좋은 식품이에요. 열량에 비해 배부른 느낌이 쉽게 와 다이어트식으로도 사랑받습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은 사람의 혈압을 조절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며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많이 살 경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검은 봉지나 신문지,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게 좋아요. 감자가 햇볕에 노출되면 표면이 녹색으로 변하고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생성되는 싹이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그 독성이 구토와 복통, 호흡 곤란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니 싹이 나거나 변색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먹어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말해드리자면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를 함께 넣어두면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 억제되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 싹의 발화를 늦춰 감자의 보관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넷째, 삶은 달걀. 김영석 교수님의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반숙으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고르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달걀에는 근육 유지에 좋은 질 좋은 단백질뿐 아니라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이 식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달걀을 반숙으로 삶는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레시틴 흡수율이 반숙으로 먹을 때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수분을 제외한 성분 중 30%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뇌 건강과 기억력 증진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반숙으로 삶은 계란을 드시고 계신 것이랍니다.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고 어제 점심 메뉴도 생각이 안 나서 걱정이었는데 저도 매일 아침 반숙 계란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섭취하지 않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간을 통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또한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고 하니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걱정 말고 드세요.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비타민,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이 없는데요. 이를 보충하기 위해 김영석 교수님은 샐러드와 찐감자를 드신다고 합니다. 다섯째, 오이.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7시간 이상 수분 공급이 끊기고 몸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진대사 작용도 멈춰요. 이 이유로 앞서 기상 직후 물부터 마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물과 함께 오이를 드셔보세요.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어, 비타민C, 비타민K, 마그네슘, 규소,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수분 보충과 동시에 각종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의 경우 오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정도입니다. 비타민 K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며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하지만 오이는 쓴맛이 나는걸요? 오이 특유의 향과 쓴맛이 싫어 오이를 싫어하는 구독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아요. 오이의 에라테린 성분이 쓴맛을 내는데 유전자에 따라 이 쓴맛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영상에 소개된 다른 음식을 아침 공복에 드셔도 충분합니다. 쓴맛을 내는 에라테린을 마냥 미워할 수 없는 게 에라테린은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해요. 혹시 고혈압으로 고생 중인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오이의 꼭지 부위에 주목하세요. 오이에는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을 내리를 작용을 하는 GABA 성분이 풍부합니다.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민산 등의 함량 또한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이의 품종에 관계없이 꼭지 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오이를 먹으면 좋겠어요. 오이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굵기가 머리에서 끝 부분까지 일정하게 고른 것이 좋아요. 위아래의 굵기가 비슷하고 중간에 우툴두툴한 돌기가 많아야 싱싱한 것입니다. 돌기 많이 돋아있는 오이는 씹히는 맛이 좋아서 비빔면, 샐러드 등에도 잘 어울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밤새 예민해진 위를 달래주고 신진대사율을 높여줘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아침 공복감과 허기를 빠르게 해소해주고 아침 배변 활동에 좋아요. 감자는 몸속 염증 완화는 물론 화상, 고열, 편도선이나 기관지염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좋아요. 삶은 달걀의 레시틴은 뇌 건강과 기억력 증진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아요. 오이에는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을 내리를 작용을 하는 GABA 성분이 풍부해요. 이렇게 요약해서 보니 제가 추천해드린 음식들의 공통점들이 보이시나요? 물은 언제든지 먹기 편하고 양배추, 감자, 삶은 달걀, 오이는 샐러드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예요. 맞아요. 바쁜 아침 시간에 아침을 챙겨 먹기가 정말 힘든데요. 잠들기 전에 미리 양배추, 감자, 삶은 달걀, 오이 등이 들어간 샐러드를 준비해 놓으면 출근 전 혹은 출근 후 업무 시작 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오늘 저녁에는 샐러드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있으려면 밤에 잠을 잘 자서 늦잠을 자지 않아야 하는데요. 스트레스, 스마트폰, 불안감, 생활 리듬 등의 이유로 밤이 무서운 불면증 구독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영상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추천 영상을 클릭해 시청해보세요. 1분 생활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